네, 안녕하십니까. 김동철 박사입니다. 자, 질문처럼 코리 아빠가 질문을 주셨는데 장난이 너무 과해. 왜 이럴까? 우리 아이는 공감 능력이 좀 모자라는 걸까? 아니면 활동성이 너무 커서, 아니면 활동 에너지가 너무 커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걸까? 사실 발달 과정을 보면 자기 중심 행동을 하는 나이가 4세, 만 4세부터 쭉 이어집니다. 그럼 만 4세부터 자기 행동 중심이 이제 많이 확장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렇고 이게 이제 6세, 7세 막 올라가면서 공감 능력, 사회성 문제들이 계속 어우러지면서 스스로에 대한 개인 욕구가 표출이 되고, 그리고 사회적 관계 형성과 교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영역에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 그리고 자기가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우월감이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또 사회성이 만들어져서 뭐 리더가 되기도 하고, 뭐 다양한 사회에 대한 중심과 더불어서 아이가 이제 자라나는 하나의 과정이고 시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러한 과정들은 좋아요. 뭐 부모님들이 생각했었을 때에 뭐 좋죠,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가정 속에서 아이들이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뭐 이 정도 과정으로는 뭐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지만 결국은 이러한 가정들이 사실은 남에게 피해를 끼치거나 또 이 피해로 인해서 계속 뭔가의 문제가 만들어진다면 뭐 부모님들 좋으실 부모님들이 별로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계속 스트레스를 받겠죠. 자, 부모님이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은 우리가 느낄 때 어떤 얘기예요? 아이들에게 그 스트레스를 전가시킬 가능성이 크다. 자, 그리고 우리 아이가 계속 뭔가의 부모님한테 안 좋은 소리를 듣고 선생님들한테 자꾸 이제 훈육을 받으면서 안 좋은 소리,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하지마 라고 하는 자꾸 이제 이러한 안 좋은 이야기를 자꾸 듣고 그런 소리를 듣는다면 성인이 된 나라도 사실은 기분이 좋지 않을 것이고 위축이 되거나 아니면 더욱 반항적인 어떤 행동을 하겠죠. 자,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위축이 되지 않습니다. 잘.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반항적으로 하는 행동들이 훨씬 더 많아요. 자, 그럼 반항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뭐 다양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자, 우리 어른들은 인지력도 좋고 또 다차원적인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사회에서 뭔가 이렇게 과잉적인 행동을 했거나 내가 너무 안 좋은 장난을 치거나 안 좋은 어떤 행동을 해가지고 이제 핀잔을 받으면 사회에서 내가 어떤 상황으로 올 거라는 것들을 우리가 미리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안 하겠죠. 자, 그런데 아이들은 그런 게 없습니다. 다차원적 사고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애들이 잘 안 돼요. 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는 판단 미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잉 행동을 했었을 때의 판단 미숙이 나온다면 이거는 좀 문제가 될 수는 있겠죠. 자,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나온다면 이제 선생님이든 아니면 부모님이든 이제 불편한 관계에 노출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가 왜 그런지를 우리가 한번 봐야 되겠죠. 지금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면 부모님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우리 아이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발길질도 많이 하고 장난도 많이 치고 과잉 행동이 많아서 야단을 그냥 계속 맞았었어. 그래, 우리 아이는 그냥 기질 성향이 그래. 이렇게 딱 둬버리시는 부모님도 계세요. 근데 그게 맞는 걸까요? 그건 전 좀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게 다는 아니라는 거죠. 그럼 무슨 문제가 있을까? 자, 잘 보시면 아이가 혼자 있는 아이, 그리고 또 예를 든다면 형제 자매가 또 많은 아이, 그리고 또 아빠가 과잉적인 행동을 하는, 그리고 엄마가 과잉적인 행동을 하는, 그러니까 사회 문화적인 환경에 따라서 사실 좀 많이 틀려지고 아이에 대한 기질적인 문제로 좀 많이 틀려지겠죠. 자, 그런데 애착에 대한 관심과 갈구가 정말 많은 아이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예를 든다면 이제 남녀 아이들이 놀 때, 우리 때지만 사실 요즘 아이들이 그렇게 노는 건 아니지만 우리 때 과거에 들어가 보면 그러죠. 여자아이들끼리 놀 때 고무줄을 끊고 도망가고, 그렇죠? 자, 왜 그럴까요? 그 여자아이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끊는다. 그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 아이들에게 나에 대한 존재를 알리고 관심을 보이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거든요. 괜히 뭐 화내고 괜히 장난치고. 자, 그래서 몇 년이 지난 뒤에 철이 들어서 뭐라 그럽니까? 아, 나 사실 그때 너 좋아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 자, 이러한 얘기가 뭐냐면 애착과 관심에 대한 갈구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오히려 사실은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우리 아이가 이제 이러한 행동들을 좀 더 많이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상대가 내가 장난을 쳐서 안 좋은 행동을 했을 때 상대가 사실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잖아요. 자, 그렇게 했었을 때 아이 스스로는 아, 나한테 관심을 주고 있구나 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아이들은 관심에 대한 갈구로 만들어지는 것들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표현에 대한 미숙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사회적 교류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언어 발달에 대한 어떤 언어에 대한 표현이 좀 많이 미숙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장난을 크게 치고 미안해 아니면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주면 그게 해소가 될 텐데 논리적으로 설명을 못해요. 사고를 치고 논리적으로 설명을 못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울어버리거나 아니면 화를 내버리거나 엉뚱한 행동을 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제3자가 봤었을 때는 쟤 왜 이래? 쟤 과잉적인 행동을 하네. 쟤는 진짜 뭐 잘못해놓고 뭔가를 반성할지도 모르네. 이렇게 해서 아이를 그냥 그런 아이로 묻어두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은 표현 미숙에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언어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잘 해주고 그리고 또 학습에 대해서 하나하나 잘 우리가 신경을 써준다면 이러한 부분들도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히려 과잉적인 행동을 하는 아이들에게 뭐 하나하나 표현을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좀 잘 잡아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질 성향에 대한 것인데 이런 기질 성향이 사실 활동 에너지가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많이 있겠죠. 자, 이러한 아이들이 에너지가 많다 보니까 몸 움직임도 많고 그리고 보는 것도 많고 해야 할 것도 많고 하고 싶어 하는 것들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뭐냐면 많이 하면 할수록 실수가 만들어지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로 기질 성향이 좀 이렇게 활동적인 아이일수록 그런 사건, 사고가 좀 많이 일어날 수가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활동이 좀 많이 일어나는 것들을 약간 좀 균형 잡게 좀 이렇게 부모님들이라든지 양육자가 좀 만들어준다면 우리가 도움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완급 조절력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이들이 활동을 너무 많이 하고 에너지가 너무 많이 폭발할 때는 운동이라든지 꼭 장난이 아닌 몸으로 풀 수 있는 어떤 활동들을 통해서 좀 완급 조절을 해주면 상당히 좀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조심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아이들의 에너지 너무 이렇게 막 그냥 올라와 있잖아요. 자, 텐션이 올라와 있는데 이걸 억지로 우리가 누른다고 막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조그만한 상자에 우리가 풍선을 억지로 밀어 넣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그러면 이 풍선이 더는 들어갈 수 없는 상황까지 돼버리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펑 터지고 말겠죠. 그렇죠? 자, 이런 것처럼 똑같아요. 우리 아이도 에너지를 자꾸 발산을 계속 그냥 억눌리고 만들어주고 억눌리게 만들어진다면 결국 펑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억누르게만 하면 안 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억눌린 에너지를 사실은 잘 감당할 수 없는 부모님들, 아이들은 사실은 좀 많이 힘이 들 거고요. 부모님 역시도 그런 방법들을 잘 몰라서 좀 이렇게 고민도 많이 하실 텐데 사실은 이러한 부분들은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것처럼 동적인 활동이 많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동적인 행동이라든지 운동을 시켜서 좀 많이 완화시켜주는 그런 방법들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발산을 못하도록 너무 심하게 이제 부모님이 엄하게 또 다스린다면 그것도 이제 에너지가 점점점 스트레스로 만들어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은 행동으로 만들어질 수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장난이 너무 과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 라고 하는 해답을 제가 이제 하나씩 드려야 될 텐데 첫 번째는 에너지 발산을 할 수 있는 활동을 하기. 제가 이제 누누이 얘기 드렸지만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활동을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 요즘 아이들이 뭐 사회적 경험이나 교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팬데믹이라고 하는 정말 무시무시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아이들끼리 모여서 에너지를 만들고 폭발하고 재밌게 뭔가 이렇게 협력을 해서 만드는 것들이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사실은 이러한 것들이 많이 없어서 아이들이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것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자, 이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사실 동적으로 움직이면서 예를 든다면 활동이 과한 아이, 장난이 과한 아이로 만들어질 수도 있는 부분들이긴 하지만 정적인 부분에서 활동이 과해진다면 어떤 부분들이 생길까요? 뭐 학습력이 되게 좋아지거나, 그렇죠? 뭔가 몰입하거나 뭐 이러한 일들로 생기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잘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을 해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에너지를 좀 팽창시켜 주시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 말에 귀를 좀 기울여 주셔야 돼요. 보통 이렇게 장난이 심한 아이, 사건, 사고가 많은 아이들은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를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 어제도 이랬고 그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잖아 너. 그럼 너 했던 것들이 똑같잖아. 그러니까 비난만 할 뿐이지 아이에 대해서 제대로 귀를 기울여 주지 않았을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행동이 원인이 무엇인지를 서로가 잘 파악을 하고 아이 입장에서 공감하면서 무슨 일이 어떻게 생겼니?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면서 교감의 시간을 좀 많이 갖는다면 아이와의 교감이 쌓이면 쌓일수록 아이는 애착관계 그리고 상호에 대한 존중감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장난이 심한 이러한 것들이 좀 많이 줄어든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이의 행복은 나의 행복이고요. 그리고 또 부모의 행복은 또 아이의 행복이고 우리는 다 행복으로 같이
같이 묶여져 있는 공동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이의 하나를 모든 마을 사람들이 다 키우고 교육한다는 얘기가 있죠. 자, 그런 것처럼 우리 아이는 상당히 중요한 존재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함께 눌러주세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